자, 좀 거꾸로 봅니다. 7번 보세요. 7번. 7번. 7번은 별표 2개 쳐놓을까? 이게 고일 거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집합이고 2차 계수가 1이 2차 함수 fx. 여기 줄치자. fx가 2차 함수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죠. 야, 그리고 가조건은 이제 너희들 정도 됐으면 뭐 그냥 능히 해석하죠. F2랑 F6이 함수의 값이 같다, 높이가 같다. 2차 함수의 대칭 축 의미하는 거고, 축이라는 게 요 정보를 통해서 마이너스 2랑 6, 그에 대한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예, 대칭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해서 반띵한 x는 중점이니까 2개 더해서 반하니까 2지. 예, 요게 대칭 축의 x좌표입니다. 오케이? 그럼 야,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지수 덜렁 하나만 남아요. 예, 좀 이따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쓸게. 그리고 나 조건을 통해서 다 끝났어. fx 모든 정역에 대해서요. 최소값이요. 얼마다?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요거랑 대칭 축이랑 최소 모든 정역에 대해서 최고차항까지 나와 있으니 요것들을 다 조합하면 fx가 바로 나와버리지? 바로 뭐니? 요거니까요. x 빼기 2고요. 최고차항이 1이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여기 빼기 9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바로 누구? 요거. 자, 그렇지. f 안에 절대값 fx요. 얘가 0. 이것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이런 형태는 계속 반복돼요. 미적에서도 쓰이고 계속 이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물어볼까, 우리? 학생. 좋아, 오늘 눈빛. 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 네. 그렇죠. 합성돼 있죠? 네. 합성돼 있으면 무조건 못 떠올려야 돼. 됐어. 됐다고. 치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요거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요거 요렇게 하면 돼. 야, 이거 자체를 막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합성돼 있는 놈 있죠? 요 놈을 치환 우선 해줘.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fx 얘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우선 치환하고 봐요. 그러면 봐봐. 이거에 대한 실근의 개수란 게 f, t가 0이 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잠깐만요. 잘했는데요, 우선은. 자, 먼저, 이 참수식이요,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내가 함수 그래프로 우선 표현을 할게. 표현을 하고 이제 천천히 봐봐. 꼭지점 2, 마이너스 9입니다. 마이너스 9 좀 잡을게요. 그럼 2차 함수가 요렇게 되거든요. 대충. 근데 이거는 또 살짝 보니까 연산이 좀 쉬워요. 요거 3의 제곱이죠? 합차까지 써주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요. x 플러스 1. 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x 빼기 5 이렇게 되면서 요 절편들이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이랑 얼마? 5 됩니다. 얘가 정확히 얘기하면요. fx예요. fx. 오케이? 자, 잘 봅시다. 우리가 항상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잘했어야 돼. 항상 뭐의 근이야?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떠한 값이야?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값이야? 어떤 문자의 값이야? x의 값이죠? 자, 천천히 봅니다. 나중에 이거 활용 엄청나게 돼요. 먼저 얘를 치환할 때 요 놈이야. 먼저 1단계로 뭐 해주는 거냐면 ft가 0이 되는 t부터 구하는 거예요.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니까 요거를 문자만 x 대신에 t로 바꿔주면 요때 t가 되는 것은 얼마랑 얼마? 빼기 1이랑 5죠. t를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5가 됩니다. 오케이? 만일에 이게 합성이 아니면 그냥 요렇게 해서 근은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지.
근이라는 것은 뭐의 근이야? 소문자 x에 대한 근이니까 t는 원래 모양이 누구였니? 요 놈이지? 그러니까 봐봐. t가 우선 첫 번째. t가 우선 마이너스일 때는 어느 때? 요거. 통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소진 얘기 잘했네. 요 그래프로 표현하긴 할 건데 이거는 아싸리 보니까 통절대값인데 음수가 될 수 있냐 없냐? 없죠? 요 때는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로 만족하는 x의 값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t가 이번엔 얼마일 때? 5일 때. 오케이? t가 5면요. 잠깐만. t는 또 통절대값 fx가 5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 색깔로 좀 할까요? 요거 많이 했죠? fx가 요 놈이요. 통절대값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아랫부분 접어 올려서 대충 요렇게 되고 접어 올려서 요렇게 갖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높이 요 정도는 추론하죠. 얘가 빼기 9였으니까 그대로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9죠? 오케이? 따라서 자 중요한 거 요 함수인 통절대값 fx랑 y는 5와의 교점의 관계입니다. y는 5가 요점에 지나겠죠? 그럼 당연히 교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이해가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몇 개다? 4개다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합성 나오면 거의 이렇게 푸는 게 80% 이상. 예? 근데 이거 2차 함수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요. 미적도 여기서 3차 들어가고 4차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요것도 방금 했던 거예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 아까 거보다는 조금은 낮을 때 모든 실수 k의 곱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1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트에 적용되죠. 보면요, 이대로 풀려면 못 푸는 겁니다.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미적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방정식이 나오면 함수고요. 함수가 나오면 방정식이에요, 사실. 오케이? 그럼 얘를 근데 얘는 요게 제일 좀 까다로운 애고요. 나머지 애들. 근데 이게 나머지 얘기할 때 아마 나중에도 우리 계속 얘기할 건데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평행이동하는 애들 있잖아.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상수함수.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로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떤 거? 직선까지는 충분히 쉽게 그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만 요로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 우선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해놓고 우변인 요 함수는 fx로 하자. 좌변인 요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고 y절편의 값만 달라지는 직선. 그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곱입니다. 야, 그러면 봐봐. 먼저 요것부터 그려놓고 교점 3개인 거를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 그린 거 어렵진 않죠? 잠깐만, 요거 원래는 요렇게 가는 거죠. 요것도 좀 진하긴 안 그리고 살짝만 그리고 마지막 거만 그리세요. 얘가요, 내가 대충 그릴게요.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 x축 아래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됩니다. 잠깐만, 요 그릴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암산으로 해주면 좋죠. 숫자 좋으니까. 얼마? 오케이. 이런 거 얼마? 오케이. 요런 거 절편 같은 거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안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2죠? 요 정도 체크해 주면 돼요. 필요 없어도. 자, 중요한 거 이거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다 y절편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교점 3개, 봐봐. 만약 이렇게 지난 교점 몇 개? 2개. 요렇게 했더니 몇 개? 3개. 오. 근데 막 이러고, 끝내면 안 돼. 잘 봐. 요렇게 해서 3개. 근데 더 올라가면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 근데 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인다. 딱 이렇게 되면 몇 개? 접하는 겁니다. 3개. 더 올라가면 몇 개? 2개.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곱이라고 할까? 1번이랑 2번. 근데 2번이 너무 쉬워서 2번부터 할게. 2번이라는 것은 특정 점을 지날 때지. 얼마, 얼마? 루트 2, 0을 지날 때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직선의 식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니까 요때 K는 그냥 루트 2로 바로 나오는 거고 1번이 포인트가 요거지? 요거 어떠한 상황? 접할 때죠? 접할 때는 고일 과정으로 얘기해주면 그냥 뭐만 하면 되니? 판별식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 두 번째 접할 때 상황인데 요때는 2차 함수랑 직선의 접할 때의 관계니까 근데 실수하면 안 된다. 요 그래프는요 정확히 내가 색칠까지 해서 요 놈은요 원래 y는 x의 제곱 빼기 2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놈인데 접어 올린 거니까 식이 누구? 마이너스 붙인 놈을 요렇게 접어 올린 거지. 요 놈이랑 요 직선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접할 때예요. 그래서 요렇게 넘겨갖고요. 여기서부터는 고일 과정. k 빼기 2는 0. 접할 때 우리 고1 때 토 나오도록 했죠.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접한다. 판별식 D가 뭐이다? 0이다 이거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 왜 4라고 했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일 때죠. 오케이. 그래서 4K가 요거 8, 9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4분의 9일 때다. 오케이? 따라서 모든 요거의 곱,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루트 2에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선 4번 보시면, 자, 우선 내가 여기는 안 체크해놨는데, 양수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A는 양수. 오케이? 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무조건 좌표 찝어줘야 돼. 미지수 포함하고.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 문제 지문에서 줄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줄. 이거의 그래프의 A가 뭐냐면 꼭지점입니다.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에요. 요 줄쳐놓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여기 OB. 그러니까 요 놈이 식도 나와 있지만 X축과 만나는 거 요거 원점 하나, B라는 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또 쉬운 게 요거 인수분해도 되죠. 그럼 바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줄을 좀, 그 밑에 줄은 줄을 쫙 쳐야 돼. A를 지나고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 2차 함수 fx입니다.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2차인데 마이너스 1이고요. A라는 요 2차 함수 요 놈의 꼭지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그리고 뭐 하여튼 요거 BC 요거 얘기하는데 요소 하나 더. 밑에서 두 번째 줄. BC의 길이가 3이래요. 요 간격의 크기가 얼마다? 3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삼각형 ABC.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좌표부터 잘 찾아. 옛날에 아마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아마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거야. 무조건 좌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첫 번째. 요 보니까 식이요. 요거 인수분해가 우선 다 되죠? 요거 2x로 묶으면요 그대로 x 빼기 a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좌표가 바로 여긴 당연히 원점이고요. 0,0. 오케이? b라는 요 점이죠. 요 2차 함수 요거 x절편이. 그러니까 요 b라는 점 얼마, a, 0 되겠네요. 근데 이걸 잡는 순간 모두 결정되지. 간격이 3이라 그랬으니 c라는 점의 좌표도 나오죠. a 플러스 3, 0 해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꼭지점은 해야 되니까 요거 표준형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해도 돼요. 2차 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할게요. 0이랑 A란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오케이? 함수값 찾는 거는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오케이? 여기다 살짝 넣어볼까요? 2분의 A 넘어 A가 되고요. 2분의 A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좌표를 다 찾아줬단 말이야. 오케이? 야, 그럼 여기서 먼저 그냥 바로 요거부터 갈게. 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우선 요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둥어삼각형인데 이게 별게 없는 게 밑면의 길이는 3이고 높이 부분만 여기로부터 요 높이로 해주면 되니까 요걸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선 넓이를 S라고 해놓고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요 놈의 양수로 해주면 되겠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얼마? 4분의 3 A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하여튼 A를 알아야 돼. A를. 오케이? 그랬더니 잠깐만. 이 fx가 요런 함수인데 여기가 우선은 fx를 좀 오케이. 그죠. fx가 요 놈이기 때문에 절편들이 요 놈이고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 fx라는 함수식이 마이너스 하고요. x 빼기 a 빼기 3 요런 식으로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 놈이 얼마, 얼마를 반드시 지나? 요거 지나죠, 요거. 그렇죠? 대입하면 a에 관한 방정식 나오죠? a 값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다 2분의 a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되겠네요. 요거는 그냥 요 넣을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a 빼기 3 요렇게. 오케이?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네. 요거 우선은 요걸 플러스 해주자. 요거 좀 이따 하고. 오케이? 잠깐만 요것도 해버릴까?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거 약분을 최대한 해줄게. 그러면 좌변에 살아남은 건 a고요. 우변에 여기는 다 사라졌고 요거니까 요것도 통분. 2분의 3a 플러스 6 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2 넘어가고요. a 해주니까 a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요거는 넣으면 됩니다. 이거 가죠? 4분의 3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쓸게요. 얘가 한꺼번에 3 되니까 얼마? 27 하면 되죠. 쉬워요. 좌표만 정확. 근데 이거는 지수로 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좌표 잡아서 문제 내오는 게 3점짜리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자, 여기 5번을 좀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요런 문제들 요거 잘 체크해야 돼요. 자, 뭐부터 체크하냐? 우선 첫 번째 줄 치세요. 1이 아닌 양수 K입니다. K는요, 양수인데 K는 1은 안 돼요. 1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쳐놓고 양수 K에 대해서 Y는 K랑 이차함수. 잠깐만. 요거예요. x의 제곱. 요 놈과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고 y는 k랑 이차함수 요 놈이에요. 요 놈이랑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죠. 잠깐만. 요거를 내가 k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지만 임의로 한번 잡아놓고 할게. k라는 요쪽 잡을까요? y는 k. 그랬을 때 우선은 a와 b는 누구랑 누구였어? 이차함수 요거랑 교점이니까 요것도 a, 요거는 B. 또 요놈과의 교점은 C와 D. 요놈을 C, 요놈을 D로 잡읍시다. 오케이?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A는 이게 A와 B가요. A가 왼쪽에 있다라는 걸 소괄호에서 표현한 겁니다. C와 D도요. C는 왼쪽에 있다는 걸 소괄호로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우선 기억부터. 고전적인 내용들인데 우선은 이런 애들은 기억, 니은, 디귿이 아무 의미 없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자, 우선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쉬워. K가 우선은 6이라고 가정할 때야. 요럴 때 CD가 6이냐고요. 이런 애들은요, 그냥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가 6일 때죠. 그럼 얘를 6으로 전제하고 CD니까요. CD라는 것은 요 이참수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우선은 CD의 길이라는 건 요거에 대한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갖고 x좌표의 편차의 좀 길이 나오잖아.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라는 놈이랑 y는 k인데 k를 6으로 잡은 거죠. 너무 쉽죠, 이거? 요거 그냥 x의 제곱 빼기 6x가 0이니까 x 빼기 6은 0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0과 6입니다.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6이니까 이 길이 얼마? 6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맞다 가시면 됩니다. 니은부터 잘 봐야 돼. 니은을 확실히 했으면 디귿이 문제가 안 돼. 볼게. 니은. 니은은 뭐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줄쳐야 돼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이 니은을 확인하는 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디귿에서 중요해. 좀 이따 보면 알아. K과 관계없이요. 뭐냐면 CD의 제곱이랑 AB의 제곱의 값이 일정하다. 맞냐 이거야. 자, 봐봐. K의 값이 관계없이 무조건이니까 먼저 잠깐만. 결론은 CD랑 AB를 구해야 돼. 자, 우선 쉬운 거부터 해줄게. 먼저 AB 이 길이를 구하려면요. 요 이차함수이 누구랑 x의 제곱이랑 누구와의 교점의 관계야? y는 k니까 k요. 그럼 실제로 그냥 AB를 구해. 좌표를. 그럼 요거 그냥 요거 만족한 x라는 것이 하나는 루트 k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k죠. y의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니까요. 야, 그러면 어디서 AB의 길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 니네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고 아마 요거 CD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요거는요, 야, 여기서 요걸 빼주니까 2 루트 K네요. 오케이? 따라서 내가 그냥, 근데 AB를 원하는 게 아니고 AB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4K라고 우선은 딱 해놓으면 돼요. 근데 CD도 똑같이 갈 거야. CD라는 놈은요, 누구랑 누구? 요 놈이랑 요 놈이지? 그래서 요거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은 K. 그래서 또 요거 이렇게 넘겨서 아까처럼 조금 그래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넘겨서 우선은 써보면 우선 x의 제곱 빼기 6x 6 빼기 k는 0 돼갖고 인수분해도 아예 안 되는 형태니까 뭐 하고 싶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근해공식이에요. 뭐 하고 싶지 막. 인수분해가 안 돼, 막. 뭐 하고 싶잖아, 막. 그럼 대칭 추계방정식인데?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인데? 자. 이 베타의 좌표를 베타, 이렇게 할게요. X의 좌표를 알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CD의 길이는 어디 갔어? CD라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더 정확히는 제곱이요.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근이죠? 2차 반전식이죠? 그거 뭐 하고 싶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오케이? 근데 CD가 아니고 CD의 제곱.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쓰면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요거의 제곱에다가 얼마? 4 알파 베타 하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잡아. 요거가 6이니까 6, 6에 36.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4 곱한 거 마이너스 4, 6에 24 플러스 4K. 따라서 요 놈은 4K 하고요. 여기서 36, 24를 빼니까 얼마니? 12 이렇게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길이야? 여기다 해놨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거 자체가 CD의 제곱의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거 뭐였어? 요거 CD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이 CD의 제곱 4K 플러스 12에서 빼기 AB의 제곱이 4K를 빼니까 요거 없어지면서 그냥 12가 되죠. 이렇게. 항상 일정한 값 얼마를 갖는다? 11을 갖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K의 값에 관계없이 명심해야 돼. 요거는요 엄청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은 12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K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K가 어떤 높이든. 이해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을 봐봐. 디귿이 뭐냐? 자, 보니까요.
CD 플러스 AB의 길이의 합이 4다. 요거 K 플러스 BC의 길이가 16분의 17. 예, 요거이다. 오케이? 요거는 요게 성립하면 여기서 K도 구하고 BC도 따로 구해갖고 다 해주라는 거야. BC가 근데 지금까지 한 거랑 좀 달라요.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오케이? 잠깐만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요 B는요. 좌표로 좀 해줘야 되겠죠? 얼마예요? 루트 K, 0입니다. 따라서 야 요거 알려면요. K 값 알아야 돼요. 여기도 K 알아야 되지만.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자 가보자. 요 전제 일대야. 그래서 니은에서 이게 나왔잖아. 이것도 보니까 이거 뭐 하고 싶어? 합쳐 쓰고 싶죠. 여기서 이제 조건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봐봐. 요거 그냥 바로 쓸게. CD 플러스 AB. CD 빼기 AB. 합차를 쓴 놈이 12고. 요거가 4니까 4 곱하기 CD 빼기 AB가 12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얘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잠깐 얘가 3이다. 아이고 쓰자 이거 또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얘는 4야. 이거 두 개 연립해버려 갖고 이거 근데 연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연립해서 CD랑 AB의 실제 값을 구해주면 AB가 이거잖아. 바로 K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괜히 또 여기에서 또 막 여기다 넣지 마.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막 풀이가 그지 같아지는 게 이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씌운 것도 넣고 또 요것도 루트라서 루트 빼기 루트면요. 이거 옛날에 아마 조금 이상한 좀 어려운 문제, 고1 때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를 제곱을 2번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4차식이 나와. 4차 방정식. 그렇게까지 가면 시간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연립을 해주는 거죠. 연립해주는 거 2개 더해주면 딱 좋네. 숫자는 좀 더럽겠다. 2개 더해주니까 이거니까 CD의 길이가 얼마? 2분의 7. 오케이? CD가 2분의 7이니까 어디 넣는 게 편하니? 그러니까 여기다 넣자. 여기나 저기나 좀 비슷하다. 2분의 7이니까 AB. 2분의 7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우선은 C 원로부터 해결해. AB지 AB. 아 얘가 얼마야? 2 루트 K죠. 2는 나눠주면서 K 정리해주니까 K는 얼마? 16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럼 여기 하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럼 K가 16분의 1이야? 잠깐만. 그럼 16분의 1이니까 요 놈의 좌표 나왔어. 16분의 1이니까 4분의 1,0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 알파 요걸 알아야 되거든. 이해가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저거 알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알파 베타 아까 근각계수관계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싸리 저 알파를 알아야 돼. 알파를. 그럼 알파를 알려면 그냥 뭐 하면 돼? 이거랑 누구와의 교점이야? 요거죠 요거? 그냥 해야 돼. 이게 산수가 좀 빡센 거야. 그래서 봐봐.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라는 애랑 누구와의 교점? 16분의 1이 될 때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양변은 16으로 곱합니다. 16. 요거 66에 36, 96. 여기다 16. 66에 36. 아, 뭐야? 96인데 넘어가니까 얼마? 95. 오케이? 예. 야, 이렇게 숫자 큰 2차 방정식 이거 이거 근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보니까 우선은 44 할 것 같고요. 95니까요. 95라는 거 이런 큰 수들은 소인수분해 해놓고 좀 봐야 돼. 수의 조합을. 오케이? 야, 보니까 이거 우선 5. 5, 9, 45. 5랑 19네요. 잠깐만요. 5, 9, 45. 맞죠? 그럼 19랑 5. 그럼 19 곱하기 4. 4, 9, 36. 4, 76. 90? 안 되는데? 잠깐만요. 95 맞아요? 잠깐만요. 아니요. 19, 5죠. 4, 9, 36.
76. 81인데요? 잠깐만. 54에 22잖아요. 5. 아, 4도 있었구나. 아유, 씨. 5, 4. 아, 되네. 그치? 19, 5. 오케이. 빼기 하면 딱딱 나오죠. 그래서 요때 X가 두 놈이에요. 한 놈이 4분의 19랑 또 한 놈이 4분의 5입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그 그림을 잘못 그렸다기보다 조금 안 맞는 거고, 얘가 얘보다는 큰 값이니까 C의 좌표는 어디겠어? 4분의 5겠죠? 오케이? 아, 그러면 이제 나오겠네. 그냥 여기 어디 갔어? 어디냐? BC. BC의 길이라고 하면 BC니까 4분의 1에서 BC. 이게 알파죠? 네. 잠깐만요. 4분의 1에서 4분 음수인데? 안 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뭘요? 아, BC. BC인데 잠깐만요. K가 16분의 1, 4분의 1 맞고 알파 4분의 4, 5, 2 맞는데? (4분의 5) K를 잘못 구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K는 아까 해놨는데? K가 16분의 1. 맞아. 시, 4분의 5. 아, 쌤. 그 X 제곱 위에 아니 뭐야? 4분의 1 맞는데? BC. 쌤 근데 어. 원래 그냥 그 C가 X 좌표가 0이어서 그냥 완전 BC 길이가 바로 다이렉트가 나와버려요. C가 X 좌표가 0이 완전 뭐래 저기 16분, 잠깐만요. 아, 맞죠? 4분의 5죠? 4분의 1이죠? 왜요? 그림 이렇게 해서 그러죠? 지금 이게 K가 16분의 1이잖아. 요 밑에 어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바뀌겠죠. 오케이. 음수가 나서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에서 얼마? 4분의, 1이네, 1. 요건 1. 오케이, 확인해보자. 요거 해보니까 K가 아까 16분의 1이고요. 요거 BC가 1이니까, 아이고, 16분의 17로 딱 맞네. 오케이? 그 디귿도 맞습니다. 자, 요거 수학화 좀 복습 좀 합니다. 이게 수학화 내용이 막 메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요거를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공식을 특히 까먹으면 안 돼. 아마 기억이 아마 머릿속에 아마 다 이게 하얗게 백지화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요. 하다가 계속 까먹고 또 뭐 간단하게 공식들만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돼 갖고 요거 꼭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잘. 우선은 오늘은 요거 수학과 전체는 못 하고요. 평면좌표 그리고 원방에서 일부 그 정도. 원방도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우선은 크게 보면 여기서 평면좌표에서 근데 많이들 기억이 날 거야. 아까 우리 어떤 친구 진짜 잘했어요. 필수 공식들 정리하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문제 풀 때 보면요. 좀 요 필수 공식 말고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아마, 아까 기본적으로 요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는 거리 내용들은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죠. 거리에 대한 공식이 몇 종류가 있죠? 엄청 많죠. 넌 엄청 많고요. 우리. 두 개? 아, 고1 때 공부 좀 했나 봐. 두 개죠. 원래는 세 개거든? 원래는 세 개인데 두 개만 외우면 돼. 아마 두 개만 거의 외우게 했을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요. 자, 점과 점 하나를 x1, y1 또 하나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이죠. 근데 이 공식들 증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였지 하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 거리 공식은요. 요거 하면 되죠. 루트 크게 쓰고요. 한쪽에서 한쪽 좌표를 뺀 거에 대한 제곱이요. 저 y1의 제곱. 이건 뭐 다 기억이 나니까 뭐 문제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부터 가물가물한 친구 꽤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점과 뭐의 거리요? 그렇지. 요거랑 직선의 방정식인 ax, by. 직선의 방정식을 요런 식으로다가 내가 아마 수업할 때 요거 있었나?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한 형태로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때 거리, 보통 거리를 L이라고 하니까요. 요때 공식은요. 자, 루트 크게 쓰고요. 분모에. 직선의 방정식에 뭐요? 개수의 제곱의 합이요. 절대값 붙이고요. 요거 그대로 넣어줘야죠. 요 좌표에다가. 그래서 ax1, by1 하고 c까지 넣고 절대값 다 넣으시면 되죠. 원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냐면, 야, 봐봐. 점과 점의 거리가 있었고, 점과 직선의 거리가 있어서 또 하나는 뭐겠어? 그래, 직선과 직선. 근데 직선과 직선은, 잠깐만, 요거는 좀 그림으로 좀 표기하면서 할게.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으면 항상 거리라는 건 어떤 거리? 최단거리 얘기합니다. 수직인 최단거리.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에 증명은 안 하겠지만, 요거 실제로 요거 수선의 발 요걸 구해갖고요. 그래서 요 거리를 쓰면 요게 나오는 건데, 요때 수선의 발이 사실은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수직인 거 이용해서 직방을 또 세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우선. 근데 세 번째는요, 내가 아예 안 할 거야. 왜냐면 직선과 직선의 거리는요, 어느 때만? 평행할 때만 성립하지, 평행하지 않으면 절대 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리는, 최단 거리는 0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예? 상수끼리 빼고. 오, 그거요. 맞아요. 그래갖고 요거 때는 공식은요, 그건 쓰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의 거리는요,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하나나 어디 점에서의 이 나머지 직선과의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직선을 만드시 한 놈에서 아주 쉬운 점 하나를 잡아. 에? 거기로부터 직선의 거리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요. 문제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볼게요. 평면좌표에서 하품을 쫙 하시면서요, 아마 제발 부탁인데 이거 꼭 해놔야 돼. 뭐냐면, 너희는 미안하지만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에서요, 하나가 또 빠졌어요. 우리 학생은 어렵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뭐냐면, 잘했어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랑 하나 더 해놓을게요. 그냥 한꺼번에. 중점이요. 특히 그 내분점, 외분점은 제발 부탁입니다. 좀 해놓으세요. 아마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 이상 보게 될 것이에요. 오케이? 자, 우선은 내분점부터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내분점. 자, 이게 만일에 거기서 나올 때는 아주 기본 내용으로도 나오지만 이쪽은 골치 아프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골치 아픈 거든 기본적인 거든 모두 다 통용되는 걸로 해줄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A, B를,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을 때, 요때 요 P를 구하는 거를, 잘 들어. 학교든 다른 데서든 요거랑 조금 다르게 배웠다고 해도요, 요대로 외워주세요, 이제는. 안 그러면 요게 요 비율의 관계가 미지수일 때 판단하기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특히 외분점에서요. 자, 요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이에요. 뭐 나중에 요 표기는 안 합니다. 요 문제 표현 자체에다가 여기다 화살표를 좀 그어놓으세요. 그 이유가 다 있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또 냈었어. 진짜 거지같이. 얘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달라요. 좌표가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내. 요즘은. 그 대신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요 순서대로 여기다 마치 공식 쓰듯이 A란 점, B란 점 이렇게 나열해놔. 그리고 여기를 좌표도 밑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Y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율도 그대로 M 대 N 써놓으세요. 이렇게 마치 연산하듯이 요런 건데 개념서에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연산에 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P라는 점 어떻게 구하느냐. X 좌표만 구할게요. Y는 똑같으니까요. 내분점에서는요. 비율의 뭐다? 합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을 쓰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 항상 연산의 스타트는요. 어디냐? 왼쪽 하단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분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지켜주면 외분점이 틀려, 답이. 무슨 얘기냐? 왼쪽 하단에 요 비율이랑 좌표를 곱해. 더하기입니다, 내분점은. 요 비율이랑 반대편 좌표를 곱해요. 해주면 내분점 바로 나옵니다. 꼭 해야 돼요. 이거 은근히 까먹은 친구 많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보시면 내가 가르쳐 보면 그냥 비율을 그냥 거기에다가 비율분의 요거 곱하기로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지수가 나오면 좀 헷갈려요. 자, 특히 이거 외분점은 그걸로도 잘 안 돼요. 싹 다 가릴 겁니다. 자, 외분점 옵니다. 외분점. 근데 외분점은 문제에서 표현도 잘 봐야 돼. 문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표현을 좀 잘 봐라. 선분 A, B를 하고 뭐가 나와. 아마 완벽히 틀렸고. 완벽히 틀려. 뭐라고 표현이 나와. 뭐뭐뭐 하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보통 Q라고 그래요. 뭐뭐뭐. 이 뭐뭐뭐가 뭔지 알아? 연장선 위에. 대단합니다. 보면 여기 잘 봐야 돼요. 아마 그냥 막 외분점 나오니까 막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봐봐. 얘는 내 그림을 좀 그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좀 꼼꼼하게 했었어야 돼요. 선분 AB가 있죠. 내분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선생님 봐봐. 1대1이면요. 그냥 1대1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2대1이면 2대1 직관적으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외분점은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기억날 거야. 1대1로 외분한다 그랬을 때 비율의 값에 따라서요. 이거 외분이니까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왼쪽에서 생성될 수도 있고 비율의 값에 따라서 오른쪽에 형성될 수도 있어. 예를 들게 비율이 1대2야. 그러면 어디 생기냐 외분점은 왼쪽에 생겨요. 1대2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대1이야 비율이. 그럼 2대1이 안 되지. 그래서 오른쪽에 2대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달라 비율에 따라서. 근데 이게 그나마 1대2, 2대1 비율이 나와 있으면 왼쪽인지 오른쪽 판단되는데 미지수로다가 어떨 때 나냐면 t 대 1 빼기 t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왼쪽 오른쪽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 공식처럼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선분 A, B니까 화살표 그어요. M 대 N도 화살표를 그어요. 요대로 아까처럼 쓴 것처럼 그대로 A, X1, Y1, B, X2, Y2 써. 비율 똑같이 써 우선. 이렇게 해놓으세요. 잠깐만. 외분점은요. 빼기입니다. 빼기.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항상 우리 아진아. 연산의 스타트. 내분점, 외분점 연산의 스타트는 어디서 한다고? 그렇죠. 왼쪽 하단. 그래서 봐봐. 요 왼쪽으로서 오른쪽 빼야 됩니다. M 빼기 N이요. Y좌 바깥처럼 똑같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 하단으로 다 곱해. 이 빼기라서 이렇게 또 곱해요. 이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호가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분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외분점은 제발. 왜냐면 비율의 값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달라. 그래서 아마 옛날에 학교 배울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여기가 뭐 1대2면 뭐 요거 연산할 때면 1에서 먼 좌표, 2에서 먼 좌표 이렇게 하고 했을 거야. 아마 고1 때. 기억나지? 오케이? 세 번째는 볼 거 없습니다. 중점이요.
야, 중점이라는 것은 내분점 개념으로다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1대1이지. 그러니까 이거 1, 1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다 m과 n에 1 넣어주면 그냥 끝나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중점은 표기만 할게요, 그냥. 보통 미들에서 m이라 써놓고 2분의 좌표의 합. 역시 y도 2분의 좌표의 합 처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잠깐만. 아, 내가 저기다 안 썼네. 네 번째에 한꺼번에 다 써버리자. 야, 중점 나오고 무슨 점도 알고 싶어? 그렇지? 무게중심이요. 고등과정에서의 무게중심은 중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좀 차이도 있긴 해요. 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고요. 보통 요 고등학교에서는 평면좌표 단원이라서 좌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X1, Y1, X2, Y2, X3, Y3요. 이거 무게중심을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 물어볼까? 이거 확장 개념으로 쭉쭉쭉 할게요. 자, 하나 물어보자. 우리 윤희야. 이번에는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거짓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무게중심을 아기 때 어떻게 그렸죠? 아기 때만 이거 작도도 하고 막 그랬어. 아기 때. 우리 윤희는 뭐 응의하자마자 고등학생이었나? 어떻게 그렸죠, 옛날에? 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여튼 실망을 안 시킵니다. 춤을 춰요, 막. 어? 아니 A랑 B랑 C에서 다 섞여서 그러니까 어떤 선, 어떻게 선을 봤어? 중선? 반대쪽 오! 선 반대쪽에 중점 그렇지. 잘했어. 여기로부터 그렇지. 요 얘기야. 마주보는 대변에 무슨 점? 중점을 연결해서 서는 거야. 저기 중선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마주보는 대변에 또 무슨 중점을 연결해서 서는 거예요. 두 개만 하면 돼. 나머지는 무조건 자동으로 중점 연결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무엇이다? 그 유명한 무게 중심이다. 보통 G라고 씁니다. 잠깐만, 우리 아마 이거 기억날 것이다. 무게 중심 나오면요,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죠? 오, 그렇지. 어디가 어디와 어디가. 꼭지점으로부터 여기로 해서 요 내분하는데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아마 수학과 처음 배울 때 니네 요거 내분점 요거 이용해서도 막 증명하고 했을 거야. 이해가죠? 근데 요 비율의 관계나 작도하는 과정은 꼭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그럼 실제로 무게중심은 어떻게 거니? 존나 쉬웠어. 왜 중점 다음에 무게중심이냐? 좌표 몇 개야? 3개잖아. 그냥 3분의 좌표에 합했어요. Y도 똑같아요. 그냥 3분의 좌표에 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얘는 혹시라도 몰라서요. 혹시라도 perhaps로다가 뭐냐? 거의 이제 뭐 무게중심 이제 에다가 5번째 해놓고 요거까지 해놓으세요. 혹시 몰라서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적용 안 될 내용도 크지만 좀 해놓는 게 되게 좋을 거야. 신상에. 자, 무엇이냐? 아마 이거 기억날 것이다. 얘가 뭔가 그림이 비슷한 애가 있어요. 뭐야? 진짜 맞추면 내가 인정. 우리 서진이. 자, 갑시다. 신발끈 기억하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침묵. 파푸스 정리 기억해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혹시라도 좀 어려워요 공식이. 근데 이거는 꼭 필수 과정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아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 그림이 그대로 써요. 파포송이 아마 또 하면 또 그럴 거야. 내가 배웠는데 역시 봐봐. 저 아진이 봐. 막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기억날 듯
자, 볼게요, 그냥. 개구랍니다. 지금 아시네. 저 새끼 뭐 하는 건가? 파브로 공중기인가? 이 지랄하고 있죠. 자. 자, 근데 봐봐. 그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 똑같아요. 여기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 C인데, 여기서 요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딱 연결을 합니다. 똑같죠, 그림은? 어? 근데 무게중심의 개념이 아니고, 요때 무슨 개념이냐면, 파포스가 아니라 파푸스 아니에요? 파포스요. 파포스예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잡을게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잡을게. 요게요, 요 변에 대한 길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음에 할 중학교 도형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예?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 보통 변의 길이랑 각 얘기거든. 선생님 이거 요렇게 표현하면 좀 식이 좀 길어갖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는 C라고 하고, 여기는 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관계식이 나와요. 증명은 평면좌표로 갖고 가면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결과만 외워. 근데 이거랑 이어서 외울 게 있어요. 이어서. 딱 나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거 좀 길죠? 좀 긴 놈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요. 요 놈도 좀 짧죠? 짧은 애들도 제곱해서 더해. 근데 같을 수가 없겠죠. 길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짧은 쪽에다가 통으로다가 몇 배 해준다. 넉넉히 2배 해주면 됩니다. 요거 관계식을 좀 뽑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요게 반드시 많이 쓰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또 교과과정 있다가 없다가 있는 놈이라서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좀 외워놓으세요. 좋아. 별거 어렵진 않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또 볼 거야. 요 도형에다가 요 봐봐. 꼭지점으로 또 변을 2등분하는 게 나와서 그 다음 뭘 2등분할 것 같아? 삼각형에서. 넓이요. 그렇죠. 각을 2등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제목 써야죠. 아, 그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닮음형에서 막 어마어마한 증명도 많이 했다고. 필요 없고요. 결과만 제발 외우세요. 결과만. 자, 뭐냐면 6번째, 각 2등분. 봐봐, 누가 핸드폰을. 자, 요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똑같은 형태가 아니야. 변이 아니고요. 요렇게 하는데, 이 각을 2등분하는 거예요, 각을. 뭐, 이거는 딱 보면 우리 은근히 봤어요.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D. 이 대각선은 의미 없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나죠? 네. 요거는 비율 관계였죠? A 대 B는? C 대 D. 그렇죠. C 대 D 이용해서 보통 여기 어떤 문제로 고1 때 나왔었냐면 여기 요 점 있죠? 요 대각선의 요 교점. 여기 좌표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길이 나오고 요 길이 찾아갔고요. 뭐 얘가 1대 2면요. 여기도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해서 나왔었다고. 각이등분. 근데 이거 각이등분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에 대해서 대변을 2등분하는 거랑 각을 2등분하는 내용들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고2 때도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우리 나왔어요. 실제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 있잖아. 그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넓이 요 각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 구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잠깐만요. 자, 두 번째는 좀, 요거 좀 조금만 정리합시다. 자, 뭐냐면, 자, 직선의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건 좀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좀 가르치는데 항상 이 표현하면 애들이 그냥 저 새끼 무슨 소리 하나. 그냥 막 그래갖고 내가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되게 중요해요. 은근히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수학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정리 안 해놓으셔서 그래요. 이게 함수는 내가 강조하는 게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선은 식의 형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2차 함수 보면 맨날 했던 게 이렇게 일반항이 있고 표준형이 있어. 표준형 바꿔갖고 막 꼭점 이런 건 찾아 나가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직선의 방정식도요. 식의 형태를 먼저 좀 정리해 놓으세요. 앞으로 내가 이런 표현 쓸 때 당황해 하면 안 됩니다. 때려 죽일 거예요. 너무 가격하죠? 예.
자, 먼저 우리가 공식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 아까 우리 점과 직선의 거리 있죠? 이런 거를 우리 뭐라 부를 거냐?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학교 때 진짜 많이 쓰는 형태가 있어. 뭐 기울기랑 어떤 정보? y절편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거 내가 얘기하면 이거 중학교 표준형이라고 해놓으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서 새로운 식의 형태, 항등식을 이용한 새로운 식의 형태 많이 썼죠? 우리 옛날에만 미분 파트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기할 때요. 거의 요거는 안 쓰고 요거 썼죠? 바로 그거 누구야? 고등학교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y 빼기 b는 m, x 빼기. 원래 요거 하나 갖고 한 10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표준형.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체크해 준 이유는 요거 일반형 하면 요 식의 형태야. 표준형, 중학교 표준형 하면 요거야. 그냥 중학교 표준형의 표현은 뭐냐? 기울기랑 y절편의 정보가 주어질 때. 고등학교 표준형 요거 m에 관한 항등식을 쓸 때는 어떤 정보냐? 바로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 m에 관한 항등식 개념으로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a, b요. 이거랑 m은 기울기 동일하죠. 요런 정보가 주어질 때 요 쓰는 거죠. 근데 얘 보통 우리 고등학교 때는 거의 요거 쓰죠. 거의. 오케이? 그래서 식의 형태를 먼저 알아놓으시면 되죠. 그런데 두 번째요. 내가 좀 중요한 것부터 좀 빨리빨리 해놓고 좀 정리할게. 두 번째가 뭐가 중요했냐면 요거 기울기에 대한 정의, 요 기울기에서 특히 마치 좀 이제 아까 얘기해버렸는데 수직인 관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래는 세 종류인데 거기서 추가로 네 종류가 되는 것 중에 네 번째가 이거거든. 요 기억날 것이야. 직선 L이 요거고요. 또 하나가 요렇게 되는데 수직일 때 얘기하는 거죠. 수직일 때. 증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직선을요. M1, 얘가 기울기요. 요 직선을 M2라고 했을 때 수직이 되려면 그때 공식이 뭐였죠? 잘 얘기했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 빼기 1이요.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였죠. 오케이? 그런데 요거 수직인 관계하면서 여기 종류를 조금 정리해 놓을게요. 종류. 아진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종류가 몇 종류 정도 있을까? 위치 관계요? 예, 위치 관계, 직선. 오케이, 다 불러보세요. 왜 옆에 봐요? 머릿속에 있는 걸 부르라니까요. 윤희가 당신의 머리입니까? 아,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세 개. 첫 번째. 어떤 거? 다 평행할 때. 맞아. 근데 이게 평행할 때, 첫 번째 평행. 근데 너희들은 제발 이것만 알아두면 돼. 위치 관계에는요, 보통 중학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위치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중학교 쓸 때도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 평행하려면 조건이 이렇게 되죠? 뭐랑 어때야 돼요? 기울기는 어떠고요? 같고요. y절편 어때야 돼요? 달라야죠. 그쵸? different요. same. 자. 너무 길잖아요. 자, 두 번째요. 평행한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교점이 생길 때. 오케이. 여기, 근데 이게 봐봐. 이 직선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만나지. 네. 그 얘기는 오직 한 점이거든. 우선은 오직 한 점. 교점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이때는 뭐만 딱 하면 되냐면 연립방정.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네. 기울기가 다른 순간 y절편은 필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세 번째는 잘 안 나옵니다. 예? 두 직선이 어떨 때요? 일치할 때요. 위치 관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평행하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할. 이게 일치는 거의 안 나오고요. 언급하지 않고요. 이 오직 한 점도요.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평행이랑 수직인 것만 정확히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일치는요. 당연히 뭐랑 다 같다.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아이고, 세이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종류만 파악해 놓으면 돼요. 근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것만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을 만드는 종류까지 해놨고요. 위치 관계까지만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갈게요. 예.